옛날 천안의 아름다운 연못가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 가족은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지냈고 연못 근처에서 자라는 싱그러운 채소들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살던 지역에는 가뭄이 손이 뻗은 나무처럼 자주 찾아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이 좋던 가족은 이내 걱정에 빠졌고 기도를 올리면서 제발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큰아들은 이상한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바라본 연못 속에서 그 빛은 누런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 빛의 근원지를 찾아 연못가로 다가갔고 기대는 젖은 누비이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연못가에 다다른 그 순간 그는 천천히 눈앞의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 도드라지는 황금빛은 놀랍게도 자라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천안의 신비로운 동물로 여겨지던 이 황금자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믿어졌죠.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은 전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이 놀라운 발견을 가족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황금자라는 매일 밤 연못 위에 떠오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했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마르던 연못에는 차츰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천안 지역에 걸쳐 드리웠던 가뭄이 점차 해소되었고 마을은 다시금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자라의 이야기는 소문을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연못을 찾아와 그 신비로운 자라를 보려고 했지만 오직 이 지방의 사람들만이 그 자라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전설이 되살아난 듯 많은 사람들 마음에 남았고 천안의 자라 전설은 그렇게 굳건히 이어져 나갔습니다. 어느덧 천안은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되고 사람들은 감사의 뜻으로 연못가를 청소하며 자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못은 천안의 보물로 자리 잡았고 황금자라는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동해와 맞닿아 있는 삼척 지역에는 해안의 별빛 마을이라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특별했는데 매일 밤마다 하늘과 바다 경계에 오색 찬란한 별빛이 내려앉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특별한 현상을 바다의 별이라 불렀고 이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바다에 사는 용왕이 있었습니다. 용왕은 자신의 5명의 딸들과 함께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았는데 그 딸들은 모두가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용왕의 셋째 딸인 연화공주는 인간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바다 위로 나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화공주는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화공주는 밤마다 몰래 인간 세계를 탐험하러 올라갔고 그럴 때마다 마을에는 신비로운 별빛이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마을의 수호신이 주는 축복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불운하게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마을 소년 수연은 해안가에 홀로 쓰러져 있는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일반 소녀라 여겼으나 그녀의 푸른 비늘 덮인 다리를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바다 깊숙이 사는 용왕의 딸임을 고백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되었으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연화의 사연을 듣고 그녀를 마을 사람들에게서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의 도움으로 연화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잊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해 매일 밤 마을에 별빛을 비추어 마을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별은 매일 저녁 마을을 비추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의 전설은 삼척의 오랜 설화로 남게 되었고 해안을 찾는 이들은 별빛 마을에서의 밤하늘을 보며 연화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렇듯 삼척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전설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꿈과 사랑 그리고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은 숲속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나무숲이 있었다. 이 숲의 정중앙에는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이가 지긋한 마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별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별을 통해 미래를 점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천의 주민들은 그녀에게 종종 찾아와 별의 안내를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각종 농작물을 제때 심는 법을 묻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 필요한 예언을 부탁하기도 했다. 마녀는 언제나 흔쾌히 주민들의 요청에 응했으며 그 대가로 그들은 그녀에게 신선한 음식을 가져왔다. 어느 날 홍천 마을의 젊은 소년인 민호가 숲을 찾아왔다. 그는 최근 들어 나타난 이상한 꿈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워 있었다. 꿈속에는 밝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속삭였다. 마녀는 민호의 고민을 듣고는 그를 오두막 뒤에 숨겨진 작은 연못가로 안내했다. 그곳은 흔히 별의 거울이라 불리며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아름답게 비치는 곳이었다. 민호는 연못의 맑은 물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나타난 별들은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들이었다. 마녀는 민호에게 말했다. 이 별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인간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단다. 너는 이 별들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 길의 끝에 너는 홍천을 지킬 중요한 비밀을 얻게 될 것이야. 민호는 마녀의 말을 듣고 크게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별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길을 나섰다.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지만 민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숲의 동물들이 그를 돕고 바람과 벚꽃 잎들이 길을 안내해 주었다. 며칠 후 민호는 마침내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고대 사원을 발견했다. 사원은 숲의 신들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모였다고 전해지는 장소였다. 사원 내부로 들어가자 민호는 별빛이 사원의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민호 앞에 나타난 뿔이 큰 흰 사슴이 말했다. 홍천을 지키기 위해 너는 이곳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 이 비밀은 너의 내면의 용기와 사랑에 달려있다. 민호는 비상을 걸고 사원의 비밀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사원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고 나무에서 뻗어나온 빛의 세례를 받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홍천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지혜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후 민호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마녀와 함께 마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도를 마련했다. 홍천은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져 모든 주민들은 민호와 마녀의 지혜를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홍천에 전해 내려오는 쓰람나게 긴 이야기 홍천의 숲속 마녀와 별의 길은 세대를 넘어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들판과 풍성한 강이 어우러진 곳에 나주라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다. 이곳에는 백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바로 나주 호수의 전설이었다. 호수는 시대가 변해도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에는 용왕의 딸이 살고 있으며 그녀는 가끔씩 인간 세계를 구경하러 온다고 했다. 옛적 나주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농부가 살았다. 그의 이름은 수민이었다. 수민은 매일같이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산다. 어느 날 수민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늘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나주 호수 근처로 발길을 돌렸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호수 가장자리에서 수민은 황금빛 비늘로 반짝이는 커다란 용을 발견했다. 용은 호수에서 몸을 일으켜 은빛 파문을 일으키며 수민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놀란 수민은 뒤로 물러섰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용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수민에게 다가와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구나. 인간의 아이여. 난 이 호수의 수호자인 용왕의 딸이다. 내가 내 비늘을 본 이상 우리는 서로 소원을 나눌 운명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다오. 수민은 잠시 생각한 후 자신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농작물이 풍성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의 눈이 반짝이며 웃음을 지었다. 참으로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내 소원은 이뤄질 것이니라. 대가로 난 잠시
너의 세상을 구경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구나. 너는 나를 인간 세상 곳곳에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맑고 고운 용의 목소리에 감탄한 수민은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수민과 용은 함께 새로운 여정을 떠났다. 용은 수민에게 마법으로 작은 인형 크기로 변신하여 손쉽게 인간 세상을 여행할 수 있게 했다. 두 친구는 나주의 크고 작은 마을을 여행하며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시간이 흘러 둘은 어느 날 다시 호수로 돌아왔다. 수민은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고 용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호수 곁에 다다랐을 때 용은 수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황금비가 되어 농지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주 지역은 풍요로움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 수민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나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나주 호수는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전설은 나주 지역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나주 호수는 그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다.